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일과 관련 검찰 수사 내용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정경심 돈, 조국 장관의 부인입니다. 정경심 돈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소환이 임박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구속이 됐고요. 지금 돈이 뭔가가 흘러 들어가서 그걸로 뭐가 설립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 씨, 구속된 조 씨는 빌린 돈 이렇게 얘기했지만 검찰은 차명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한 것으로 결론이 날 때는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골자는 지금 이 돈이 뭔가 흘러 들어가서 회사가 설립이 됐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현행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조선일보는 이 어제 구속된 조국 오촌 조카 얘기하면서 좀 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관설 돌 때부터 자료 없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말합니다. 도피 직전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과 집중 통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얼마 전까지 해외로 나가서 잠적 상태였죠.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국 직전까지 정경심과 수차례 통화, 펀드 대응책 논의한 듯하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 씨, 증거인멸 폭로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세우고 투자까지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 중간 부분 있죠. 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폭로한 증권사 직원에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뭐 이런 입장을 나타냈던데 그 내용이 여기 좀 소개돼 있네요. 아랫부분입니다. 조 장관의 아내 정 씨는 최근 자신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사실을 폭로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증거를 조금 숨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황들이에요. 자, 관련 기사 하나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 기사를 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의학 논문 냈다. 지금 이거 단국대 논문 말하는 건데요. 이 단국대 논문이 입시 때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거 그동안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자기소개서 정도에 살짝 논문이 언급됐지 실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논문을 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여기 보시면 고려대 관계자 검찰이 자료 확보 딸 점수 많이 받은 이유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조국 장관은 논문 안 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발언과 배치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뭔가 해명도 있고요. 검찰 쪽에서도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사 오늘 검찰 수사 관련 내용 좀 봤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뭐 일단 이 문제의 오촌 조카, 뭐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오촌 조카가 사실상 이 펀드 회사를 설립을 했고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이 실소유주처럼 뭐 주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 개입을 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그러면 펀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라든가 이런 곳들에 과연 어떠한 행동들을 하려고 한 것이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조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거나 내부 정보 같은 걸 이용하려고 한 것이냐. 혹은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이런 쪽으로 더욱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입을 했다거나 뭔가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정경심 교수까지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관여가 됐었어야 예. 된다는. 그리고 이 수사가 사실 시작한 것 자체도 예. 지금 조국 당시의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 조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 뭐 소환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임박 얘기는 참 나오는데 언제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예.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예.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상 허위공시, 그러니까 74억 원으로 예. 지금 허위공시를 했잖아요. 예. 이런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검찰은 일단 이틀에 걸친 긴급체포 상황에서의 수사도 처음에는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과연 정 교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뭐 단순 투자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힘을 이용하려 한 부분, 이용했던 부분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바로 임박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 언론에서는 임박, 뭐 초읽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도 뭔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사 상황은요, 사실 뭐 요 정도만 소개해 드리고요. 어제입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검사와의 대화.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검사와의 대화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도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전국 검사와의 대화 열겠다. 법무장관 조국의 3호 지시. 지금 지시가 몇 가지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지시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열겠다.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도 정치할 것이다. 일단 검사와의 대화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검사들 반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정치 활동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장관의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 활동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했던 검사회 대화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검사와의 대화 추진한다. 검사들 생사 여탈권진자와의 대화가 잘 될까. 뭐 또 이런 반응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일단 중앙일보 기사가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키게 한다. 뭐 일각에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 될 수도 있다. 조 장관 어제 출근길에 글쎄요 이 검사와의 대화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퇴근의 공보 규칙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헌법 정신을 어기지 않는 한 가족 수사 검사 인사 불이익 없다. 야당 인사권 운운하며 검찰 협박하냐. 지금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와의 대화는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른 곳의 검사들과 대화가 한다고 하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03년 당시의 모습까지 아울러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정영선 의원님, 검사와의 대화, 분명히 조국 장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유라고 있고요. 약간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왜 중간 간부들에게 지시해서 그 지시가 일선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예. 왜 일선의 검사들을 만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일선 검사들하고 직접 만나겠다는 것은 예. 내가 세부까지 장악하겠다. 직접 내가 챙기겠다.
나의 역할을 봐달라. 이런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뭐 솔직히 이게 그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공개적으로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예.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했던 방식 같은 것은 예. 저는 부적절하다고 그 봅니다. 당시는 사실 생중계가 됐잖아요. 예. 일선 수사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에 매진해야 될 검사들을 이렇게 마이크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은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그 검사들, 예. 그 당시에도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죠. 예. 그런데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무슨 발언을 했지 해가지고 자기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입혀져 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검사와의 대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서 소개했던 조선일보 기사 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보면은요, 일단 뭐 공개된 목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장관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와 직원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겁니다.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자 박상혁 변호사 여기 보면 뭐 여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활동하냐 뭐 이런 비판을 소개했고요.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뭔가 검찰 조직 그리고 근무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예. 밝힌 일성도 그렇고 예. 임명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 검찰 개혁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바로 예. 그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억울한 그 상황에서 그렇죠. 자신의 예. 그런 유명을 달리했던 검사의 묘소를 사실 참배했는데 비극이죠. 예, 그런 일 그렇습니다.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조직 문화의 개선과 검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예. 게 이 그 지시의 취지이고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평검사와의 대화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그 약간 검찰에서의 일선 검사들이 좀 반발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한 좀 대응 차원의 대통령께서 예. 하셨던 것이고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예.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법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예.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검사들의 얘기 이렇게 하게 보면 너무 재경 검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어렵게 고생하고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검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특수부 검사들이라기보다는 강력부 검사들, 진짜 힘들게 일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경 검사라면은 이른바 이제 서울 또는 수도권 경기 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들이 좀 그쪽 근무를 좀 선호하죠, 사실. 선호하고 또 언론인들과의 접촉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활약 어떤 성과 같은 게 좀 잘 돋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실제로 어렵게 일하는 것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하는 예, 여러 가지 예. 검사들이죠. 알겠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일단 지금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예. 임명된 게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검찰과의 대화 예.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자체가 모든 게 다 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성도 없고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장관이 됨으로써 예. 아무리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지시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네요.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국 예.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세부적으로 보면은 예.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것을 할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들과 만난다는 뜻은 예. 결국은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줄 세우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줄 세우기를 하면서 예. 결국에는 검찰 내부의 조직을 뭐 분열시킨다든지 아. 이런 또 이념적이 됐던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럼 간에 줄을 세운다는 거는 좀 평검사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검찰 내에서 경력이 많지 않은 평검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에 봤을 때는 그런 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의심을 하시는 거죠.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예.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예. 지금 모든 그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 조국 장관 앞에서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검사의 예. 대화 속에서도 그때 뭐 할 말했던 검사들 예. 또는 뭐 소신 발언했던 그 대통령 앞인데도 할 말 막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만 보더라도 예. 과거의 또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 제목 자체를 가지고 옴으로써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 잘못 발언하면은 당신네들의 미래에는 검찰 내부엔 최소한 없다라고 오히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지원 의원께서는 주로 의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근데 아직 진행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의심이고 진행이 되면은 많은 의심이 전 사실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지만 의도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평검사, 젊은 검사들하고의 대화라는 걸 왜 시도했을까의 하나로 지금 우리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 가봐도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많이 다르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얘기 검찰 조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들조차도 예.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 요즘 젊은 검사들은 우리와 뜻이 좀 다르다는 얘기들을 뭐 동의하는 걸 젊은이는 다 다르죠, 기성세대하고. 다르죠. 근데 그 다르다는 게 예.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검사라는 지위가 가진 권력지향적인 성격이라든가 예. 아니면 굉장히 많은 권한에 쏘는 어떤 것들보다도 예. 법률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에 더 주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전문직이 좀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데 예. 과거의 검사들보다 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예.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도 예. 오히려 젊은 검사들하고는 쉽게 말해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력을 거기서도 그러면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양지열 변호사 역시도 뭔가 이 개혁의 동력을 좀 찾기 위한 작업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이재용 변호사.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요. 예. 조국 장관은 물론 그런 의도로 젊은 검사들과 예. 만나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제발 그러기 전에 예. 지금 본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젊은이들, 대한민국 젊은이들하고 먼저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젊은이들 좀 더 만나라 그 말씀이시나? 얼마 아니, 전에 그들이 무슨 원하는 청년 단체를 좀 만나기도 했죠. 만나는 그 걸 자리에서. 떠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죠. 만나서 듣고 뭐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면 그거는 만난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박상혁 변호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인데요. 예. 혹시 뭐 물론 조국 장관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젊은이들의 많은 실망감과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진짜 정치 행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의 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검찰은 검찰의 일, 법무는 법무의 일에서 충실하자고 했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 검사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세우는 것은 바로 예. 법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관이 지시를 했으니까요. 검사와의 대화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럼 또 그 모습도 꽤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